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이 8일이죠. 4일날 그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너무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월 1일날 저희가 전주 월요일날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나시죠? 거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G가 나갈 건데요. 제목은 25번째 대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고요. 크게 한 6가지로 공급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기존 정비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사업 한다는 쪽으로 한 1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답니다. 두 번째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계속 큰 타이틀로 떠오는 뭐 역세권 고밀개발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2만 3천호, 그 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포함한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지정해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대, 주거산업융합지구를 지정해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저층주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란 지구를 지정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공급하겠다. 네 번째는 이제 소규모 정비. 이 부분은 이제 5,000제곱미터라고 기준을 줬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의 역세권 중공업,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또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답니다.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 똑같이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재생 혁신지구란 걸 지정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비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 매입 약정, 이걸 통해서 한 10만원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공급 대책은 발표했고요. 우리 시청자나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바로 투기 방지 대책 이 부분이죠. 신규 매입자, 기존 지정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 신규 매입자는 우선 공급분, 대책 이후에 매입한 사람은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대원 포함한 세대당 한 주택만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지분 쪼개기, 뭐 다세대나 이런 걸 구입한 사람들은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을 하겠다. 그 다음에 5년간 재당청 금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겠다.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공급 대책과 어마무시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은 뭐 이제 지침 나오면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의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이 없었던 거를 자인한 인정한 대규모 공급 대책이고, 뭐 사기 신도시도 얘기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 이어진 주제입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시선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2사 공급 대책의 영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짐작컨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2월 1일 날 한 것처럼 방향성, 실현성,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정확한, 아주 광의에 또는 협의에 어떤 분야든지 정확한 로드맵을 그려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설명 잘 했죠? 뭐 이거 대책 설명하려고 오늘 찍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리 국민들을 이제 정부에서 전문가로 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세금을 모르면은 집을 못 사니까 세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청약 제도가 엄청 복잡한데 여기 전문가가 안 되면
분양을 못 받아요. 이제는 공급 제도,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이 일반인들한테 상관없는 건데 이제는 공급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공법까지 꿰뚫어야지. 거기 전문가가 돼야 집 한 채 살 수 있는 아주 이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핵심은 보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거지만 결국은 이것도 정비 사업이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을 시행해서 아주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에 맡겨놨더니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공공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심에서 나오는 그 아파트들도 기다리면은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시기가 이제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있고. 그죠? 예. 결국 뭐 타겟은 대선일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대선에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이런 정책들은 폐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봤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거는 다 일단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폐기 처분하거든요. 다 갖다 쓰던데요, 이름만 바꿔서요. 그러니까 또 폐기 처분은 하지만은 슬쩍 끼워 넣기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신뢰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난 그 2월 1일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의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1년 후에 대선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일단 동의를 하면 내 재산의 처분권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굉장히 길게 봅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나온 뭐 졸속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용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정치적인 보석까지 다 깔려 있는 각 분야를 다 아우르는 포석이 다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 이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권 초기에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헌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깔린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지지 세력인데 이제 무주택자 이외에 그 지지 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30을 건드리는 측면. 뭐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고 해서 무주택자를 붙잡고 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빌라 소유자들. 지금 이번 대책에서 보면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맞습니다. 아주 소규모 대지 지분이 적은 소규모 빌라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한 채를 주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기대가 커졌어요. 인센티브를 크게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주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효과까지도 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지는 할지 모르나 이런 대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죠. 네. 그러나 그것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지금 아까 동의 요건이나 이런 동의 문제요. 예. 그럼 아주 틀리죠. 예. 그거는 동의를 해준다는 거는 내 재산권이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더더군다나 공공사업 시행자에다가 소유권을 다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고 예. 그 리스크를 다 공공이 그러니까 듣기는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실현이 힘든 이야기인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고 그러니까 있죠.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가 이득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하다가 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냥 덜컥 동의해 줬다가 묶여서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 한 잔 드시죠. 예. 화가 나셨는지 목이 잠기시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10분의 1 동의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아마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뭐 지분 쪼개기가 많이 돼 있다든가 뭐 다세대 밀집 지역들 이런 아주 소수의 전략 지역들은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시간이 너무 길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토지 확보하는데 5년이라고 그러는데 5년이면은 사업 클로징까지 5년이라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세히 보면 토지 확보에 5년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기간이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데들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려면은 일단 내년 대선이 결과가 나온 후에라야 추진 여부가 그때 가서 결정되는 이런 건이라서 그냥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곽 대표님이 제가 진행하면서 몇 가지 유행어가 있으세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다 쓰는 똘똘한 채는 곽창석 대표님이 처음에 하셨고 또 저랑 방송할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그널은 이제 정부 의도는 시그널을 줘서 사인을 줘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준 것 같은데 실제로 불확실성만 커진 것 같아요. 200 몇 군데를 시범 그게 지침이 나오거나 구역이 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뭐 전전긍긍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하여튼 뭐 시장이 멘붕을 만들어 놓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네, 강남 아파트 고가 아파트 가격을 띄웠어요. 못 팔게 해가지고 그 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또 짓지를 못해가지고 물량이 없으니까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을 띄웠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니까 드디어 전세가를 이제 띄운 거예요. 근데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이걸 이제 더 강화시켜줘요. 집을 안 사고 또 전세로 가게 만드니까. 그렇죠. 기다리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또. 예, 전세가를 띄울 거고 또 이런 공공주택 개발이 어려운 뭐 신축이라든가 또는 뭐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한테는 이득이 되죠. 뭐 관리처분이 가깝다든가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기존 사업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들은 그런 가격을 띄우게 될 거고요. 또 지금 외곽 지역은 외곽 지역 가격 상승에 일조하게 될 거예요. 이번 대책이. 그렇죠. 주로 서울 예, 중심으로 맞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역세권은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중공업지라든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700만 기억하세요 다. 그러면은 비역세권이 또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못 오르고 비역세권 가격을 띄우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침대에 눕혀놓고 발을 잘라요. 발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하는 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번 대책을 제가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은 네. 축구 경기에 심판으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요 팀은 이제 옵사이드도 없고 핸드볼도 없고 핸들링도 골라인 아웃도 없고 들고 뛰어도 되는 거죠. 네. 축구 경기를 럭비처럼 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비유를 좋은데요?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럭비처럼 하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여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도심 주택 복합 사업 중에서 저층 주거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만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민간이나 조합이 진행할 때 사업 수지나 비례율이나 뭐 권리가액이나 이런 정비사업의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저층 주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지 나오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공공이 리스크를 다 감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예상 주택 공급수를 맞추려면 말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들이 상상도 못할 소형이나 또는 시설이나,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선택을 못 받을 이런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는 아니더라도 주거 환경, 주거 이런 거를 공급해야만 그 수지가 맞춰지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용인되는 품질의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찍어놓으면 있을 수가 없는 사업장들이죠, 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불확실성만 너무 커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 어떤 분이 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중립적으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의 식견을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프로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송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저희가 곽 대표님이 주제를 주셨던 공공주도 주택정책의 문제점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대로 반영된 정책이 나온 것 같아 정말 씁쓸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 2사 공급 대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급 촉진 대책이 아니고 공급 중단 대책이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기존에 지금 진행되던 사업들도 불확실성들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거는 전세가 뛰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뭐 다세대라든가 하여튼 소형 주택이라도 또는 주상복합이나 상업지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역세권을 다 이제 묶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주복 사업은 이제 올 수 없게 생겼어요. 근데 기존 사업을 흡수한다고 했으니 그것까지 같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진하는데 지금 땅값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기존 계획으로는 용적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땅값이 일단 올라가 버리고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안 팔겠다고 나와 버리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건 다세대가 지금 현재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다세대 공급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은 공급 중단 대책입니다. 공급 중단. 2사 대책은 공급 촉진 대책이 아니고 공급 중단 대책이다. 뭐 기승전 다 이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심플한 용어 정리, 법 해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뭐 유튜브나 많이 나와 있는데 항상 본질은 방향성과 그 법이나 개정된 것들의 지속 가능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주제 넘는 것 같고요. 너무도 불확실성이 팽배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거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찍는데 협찬도
적든지 크든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런 것들이 적으나 크나 저희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